이걸 뭐 치고 써놨어요? 시험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 원래 써놓고 지웠다가 다시 써보고 하면 괜찮습니다. 순서로. 아, 거기 미등기는 뭐 지금 볼 거 없습니다. 257페이지. 나중에 보시면 되고. 저 뒤로 가셔서, 제일 중요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265페이지 9절에 비과세 있죠, 비과세.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아시겠지만 양도세는 비과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뭐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죠. 비과세 265페이지. 자, 양도세 비과세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기다 있죠. 파산, 선고, 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뭔 얘기예요?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남은 재산이 청산재단에 속해가지고 그걸 처분하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왜요? 빚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세금 내지 말고 비잔치 해야 되니까 세금 내지 말고 청산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는 제목만 알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농지의 교환과 분합.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한다. 교환은 아시죠? 서로 바꾸는 거죠. 서로 바꾸는 거고. 분합은 뭐 나누고 합한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이렇게 농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만약에, 그죠? 이 갑, 이게 을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거 농사짓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모양새가 안 좋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나누면 좋죠. 딱 나누면 딱 나누면 서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갑 거고 이건 을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서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나누고 또 뭐야? 나중에 합필하면 돼, 이렇게. 그죠? 이 분합한다. 이렇게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환 분합하게 되면 얘도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몇 년 이상? 1주택. 그리고 뭐까지요? 토지까지 같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뭐를 해야 돼?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일단 물론. 그래서 내용도 가장 많고. 근데 시험은 얘는 뭐 거의 물어볼 일이 없어요. 내용 나올 게 없으니까. 근데 요 2번도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는 이 두 개를 중점으로 보시면 되고 주가 되는 건 3번이 되겠죠. 자, 일단 농지 교환 분합은 농지를 서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농지가 있어요. 여기도 농지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걸 뭐를 해? 교환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겠죠. 뭐 경작상 필요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교환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금액 조건입니다. 금액 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교환했다고 해서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할 때 이 쌍방 토지 가액에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액이. 금액이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차액이 있다. 이 차액이 일정 조건을 갖춰야 된다. 예를 들면 얘가 1억. 얘가 7,600.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두 개 교환했어요. 그럼 차액이 얼마예요? 2,400.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요 2,400, 요 차액이 어떤 조건을 갖춰라?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 중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 된다.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큰 토지가 얼마예요? 1억이죠. 이거에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 뭐가요? 요 차액이. 그럼 비과세가 된다. 조건이죠. 그럼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이 상태면 되죠. 왜? 1억에 2,500이 4분의 2,500이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7,400이다. 그럼 얘가 2,600이 되죠. 얘는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4분의 1인 2,500까지는 비과세 해주고 초과되는 100만 원만 세금을 이게 아니고요. 조건이 되면 비과세가 되고 안 되면 비과세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뭐 4분의 1까지 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에 몇 번 나왔었죠. 19회 때가 한 번은 이게 나왔는데 부등으로 나왔어. 부등호.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다 막 10억 빼기 x 뭐 x y 어쩌고 이렇게 막 보는 순간 막 전투력 상실이죠. x y 어쩌고 부등호 나오니까 짜증 나가지고 그죠? 이렇게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금액 조건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어떻다고요?
둘 중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제 뭐 사연이 있어. 이런 사유로 교환 발함을 해야 되고 이런 금액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뭐 사후 관리 조건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나중에 할 얘기고 일단 가장 기본이에요. 금액 조건은 일단 이렇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 거기 1번 265페이지 파산 선고 처분 소득 발생하고 2번에 농지 교환 분합 되어 있죠. 자, 넘어가면 266페이지에 그 2번에 농지 교환 분합 시 비과세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그죠? 4분의 1.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4분의 1 이하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볼 거 없습니다. 옆에 뭐 농지 소재지 같은 거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그죠? 뭐 작용에 관한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거긴 거기 보시면 되고. 자, 제일 중요한 이제 1주택 얘기를 보겠습니다. 268페이지 3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과세 받으시려면 왜 되는 거죠? 1세대고 집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까지? 토지까지 같이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보유를 2년 이상 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세대 구성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죠? 세대 구성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이 하나만 있어야 되고 토지까지 같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보유를 2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년 이상 뭘 해요? 보유를 한대요. 그럼 여러분 그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는 것은 그 입증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보유 기간은 뭘 가지고 따질까요? 무엇을 가지고 보유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럼 만약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너 몇 년 보유니? 나는 2년, 나는 3년, 나는 1년 그러잖아. 그럼 무슨 근거를 가지고 2년 보유, 3년 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공부상. 그죠? 공부상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기본이 뭐겠어요? 등기부. 아니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걸 말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 말고 거주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거주기간. 거주는 뭐예요? 그 집에 사는 기간이죠. 몇 년 살았니? 거주기간. 이는 뭘 가지고 따질까요? 거주기간은 우리가 보통 뭐 보면 나중에 양도세 비과 특례 보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1년 거주를 뭘 가지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출이에요.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전출신고 하잖아요. 그럼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전출신고한 날까지를 거주기간 따지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이 비과세 받으시려면 얘부터 해야 되는 거죠. 세대 구성이 먼저 돼야 돼요. 자, 그럼 세대 구성을 하면 뭐 해야 돼요? 거주자로서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거주자 뜻은 뭘 말한다? 네? 이 거주 뜻이 뭐예요? 뭘 거주자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 국내에 있어야 되고. 그죠?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주를 둔 자.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 데 아니라겠죠? 그죠? 그리고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및, 그죠? 거주자로서 배우자, 엔드죠? 그리고. 자, 그럼 이 말이 만약에 배우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1세대가 된다 그러면 배우자 없는 사람은 1세대 구성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땅에 수많은 농촌 총각들은 집을 50년 부여하고 팔았는데 결혼 안 해가지고 너는 세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비과세 못 받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이 땅에 수많은 농촌 총각들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무슨 결혼? 국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한 거요? 비과세 받으려고. 그래서 왜?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왜? 이게 원칙이긴 하지만 뭐가 있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거죠, 이 외교 중에. 그죠? 요즘에는 뭐, 워낙에 이제 국제결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한 명 있고, 뭐, 한 명 있는 게 몇 명 있습니다. 제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막 그래요. 시골에 사니까 이제 못하니까. 근데 이제 제 친구 하나는 필리핀 결혼했는데 한 10년 됐나? 지금 그쯤 됐거든요. 내가 조금 애 하나 있고 그런데 한국말은 아주 잘 못해요. 필리핀 와이프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부부는 언어가 필요 없어. 말이 하나도 안 통해, 둘이. 근데 좀 있으니까 애 나타나니까.
신기하죠. 몇년 차이인데? 나이 차는 여러분, 요즘엔 좀 덜한데 옛날에는 기분이 띠동갑 기분이고요. 보통 막 띠동갑은 12살은 기분이에요. 나이 차이가. 거기도 열 몇 살 차이 나죠. 우리 선배 하나는 24살 차이 나는 걔랑 결혼했는데 결국은 이혼했어요. 몇 년 살다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 지금 우리 선배가 지금 쉬운 살 좀 넘었는데 여자가 30살도 안 됐어요. 근데 그때 결혼할 당시 여자가 20살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때 남자, 우리 선배는 45인가 그랬고. 근데 이게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돼. 나중에 여자 한 30살, 40대면, 한참 때 40대면 남자는 지금 지퍼킷 입고 다니는.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요. 적당히 차이가 나야지. 너무 차이 나면, 그게, 어떤 분은 차이 나면 막 젊은 부인하고 살아 좋겠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좋아. 그리고 젊은 부인하고 살면, 나중에 살다 보면 젊은 부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 비슷해 보여. 제 친구가 14살 차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14살 차이. 그러니까 얘가 34살 때 여자애가 20살이었어, 와이프가. 그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은요, 우리만 14살 차이인지 알아요. 친구들만. 액면은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여자는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남자는 젊어지려고 노력을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평준화가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안 나 보여. 그죠? 걔도 10몇 살 차이 나요. 근데 뭐 해놓고. 좋은 점도 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욕해. 서로 무슨 말인지 몰라. 좋은 점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있어요. 배우자 없어도 그래도 뭐가 있다? 있는 경우 예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들은 주소가 같아야 돼요. 주소가. 자, 거주자고 배우자가 있어. 근데 이들이 같은 주소에 돼 있어야만이 동일 세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다르면 어떻게 돼? 별도 세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남편은 여기 살고 원주 살고 부인은 독도로 보냈어. 예, 주소 옮겨가 따로따로 살려 입증하려고. 자, 이러고 각자 집에 하나씩 있어요? 몇 주택자일까요? 1세대. 같은 세대원이에요? 별도 세대예요? 주소 다르잖아. 그죠? 부인 어디 가서? 독도에서 짜장면 장사하고 있어요. 그죠? 남편은 안산 살고. 그죠? 자, 요거는 남편이 만약에 부인한테 우리가 세대 구성을 별도로 해서 각각 비과세 받기 위해서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 입증해야 되니까 당신이 일단 당분간 독도에 가 있어. 라고 보냈으면 남편이 부인을 그냥 독도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왜? 배우자는 뭐요? 부부지간은 무조건 뭐요? 동일 세대원이에요. 부부지간은. 그러니까 주소가 같이 돼 있건 따로 돼 있건 무조건 뭘로 와? 동일 세대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인이 독도 가 있죠? 그래도 둘이 뭐요? 같은 세대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 앞으로 집이 하나 있고 남편도 집이 있는데 부인은 주소가 독도로 돼 있어요. 그래도 둘이 뭐야? 1세대 2주택입니다. 남편이 그냥 일부러 핑계대고 독도로 보내버린 거지. 혹시 남편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나한테 독도로 가라고 하면 독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독도로 보냈다면 해외에 간 거나 똑같죠? 외국 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가면. 왜? 잘 못 들어와요. 육지로 잘 못 들어와요. 비행기 타고 오지 않는, 그죠? 배 타고는 1년에 뭐 한 40일밖에 안 되니까. 나오려면 풍랑이 있고, 나오려면 풍랑이 못 나오죠. 외국에 있으면 비행기 타고 금방 오잖아. 그죠? 근데 독도로 보내면 확실하죠. 그러면 1년에 며칠 못 보죠. 서로 좋은 거죠, 서로. 그죠? 예외가 있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일단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 자, 나이가 30살 이상입니다. 그럼 무조건 1세대예요. 30 넘었다 그러면 막 집에서 노처녀, 노총각 얘기해.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대우해줘. 30살 넘어서, 30이나 넘었어? 너는 그냥 결혼 안 해도 돼. 1세대. 자, 요 나이는, 우리 법에 나오는 모든 나이는 뭐요? 여자들이 말하는 나이입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나이. 그죠? 어떤 여자, 그죠? 너 몇 살이니? 42살. 너 몇 살이야? 40살. 그러니까, 40살? 나도 40살인데? 둘이 친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나 친구야. 왜요? 두 살 뺀 거야. 42살인데 만으로 해가지고 40하고 나는 실제 나이 만이고 나중에 보니까 누나 친구야. 이런 일이 발생하죠. 여자들 나이는 뭐요? 만 나이. 이거 다 뭐요? 법은 전부 다 만으로 30세 이상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자, 만 30세 이상이면 결혼 안 했어도 몇 세대야? 1세대가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야. 지금 애가 지금 28이라는 거예요. 28. 28이에요, 지금 28. 그러면 1세대 구성이 안 되니까 비과세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28이에요? 지금 지금 집을 팔아. 그럼 1세대 구성이 안 돼. 근데 살 때 28이었어. 그럼 얘는 비과세 못 받나요? 취득할 때 28에 샀어. 그럼 얘는 살 당시에 결혼도 안 했고 30세대 안 됐기 때문에 1세대 구성 못 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비과세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을게. 때는 30이 넘었는데. 그렇죠. 아니 살 때 2살이 못 됐고 1살이 못 돼. 상관없어요.
살 때는 2살이었어. 근데 팔 때는 결혼했어. 얘가 7살인데 결혼한 거요. 1살 연상인 누나하고. 그렇죠. 얘는 유치원 마지막 고참이고요. 누나는 1년 선배, 누나는 연상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둘이 만나 결혼했어. 언제 사는데? 1살 때 샀는데 지금 뭐요? 결혼했잖아. 그럼 뭐요?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럼 뭐요? 1세대. 양도세는 다 언제 기준이에요? 8대 기준이지, 8대. 양도일 기준이지, 살 때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 나이 기준도 언제야? 그 집을 팔 당시에, 즉, 잔금 날짜 당시에 만으로 30살 넘었으면 얘는 뭐가 된다? 1세대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30세 이상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뭐 했거나,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뭐 한 경우? 이혼한 경우. 이따가 돌아가신 거잖아. 이혼은 원래 있었는데 이혼한 거죠. 요거는 이제 경력사원들이죠. 경력사원들이죠. 한 번 있다가 없는 거잖아. 그죠? 한 번 경력사원 딱 마일리지 딱 생기면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요 마일리지를 인정 안 해가지고 얘 이혼하면 너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1세대가 안 된다. 그래서 재혼할 필요는 없어요. 요것 때문에 재혼할 필요는 없어. 왜? 그냥 혼자 살아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인정해줘. 일평생 1세대예요. 그죠? 돌아가시거나 뭐 한 경우, 이혼한 경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관없는 거죠. 아무거나 해당되면 돼, 하나. 자, 근데 또 있어요. 뭐?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이건 길어요. 원래 세배는 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가족인 토지와 주택을 유지 관리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준의 소득이 있으면 쩍쩍 나와요.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소득 얘기가 나오는데 길게 나오면 정답이에요. 근데 뭐는 나와야 돼? 최저생계비 이 말은 나와야 돼요. 그 말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길게 나오면 정답이야. 근데 짧게 소득이 있는 경우 땡 틀린 거예요. 얘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그거죠. 몇 살 이상이면 되고 30세 이상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최저생계비 수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이런 뭐다. 배우자가 없어도 뭐가 된다? 1세대 구성이 돼서 인정할 수 있다. 예외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의 그 얘기인데 자, 교재 보시면 269페이지부터 269페이지부터 맨 밑에 4번 1세대 판정이라고 돼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1세대 판정. 1원칙이라고 돼 있죠? 1원칙. 뭐라고 돼 있어요?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밑이라고 돼 있죠? 뭔 얘기야? and란 얘기죠. 그리고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비거주자와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의 경우는 1세대를 보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넘어가면 그게 원칙인데 예외가 나오죠. 2번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그렇죠?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몇 살? 30살 이상인 경우. 동그라미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3번에 쭉 나오잖아. 국민기초 어쩌고 나오죠?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세대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미성년자. 안 되겠죠. 미성년자가 세대 구성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건 2살짜리한테 집 사주고 세대 구성한다고 해서 너 그럼 해라. 안 되지. 원칙은 안 돼.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항상 1세대 구성할 수 없다. 땡. 틀립니다. 왜? 예비가 있어. 아까 뭐라고요? 7살인데 8살짜리 누나랑 결혼했어요. 연상하고. 그럼 뭐요? 배우자가 상투 틀면 어른이요. 상투 틀었잖아. 그죠? 그렇게 1세대 구성이 되는 거죠. 예외가 있다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그런 얘기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집을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토지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 뭘 주택이라고 그래요? 주거용 건축물. 그러니까 평상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뭐라고 그래?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판단 어떻게 하느냐? 이럴 수 있죠.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인데 실제 용도는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쓰다가 팔았어요. 그럴 수 있죠. 건축물 대장은 주택이 맞아, 공부상은. 근데 실제는 주택이 아닌 용도로 쓰다가 그대로 팔면 얘는 판단할 때 공부상으로 판단할까요? 실제 용도를 가지고 판단할까요? 세법은 항상 실질과세요. 실질과세. 그럼 뭘로 따져? 사실상의 용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건축물 대장은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다 팔면 걔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럼 비과세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건축물 대장은 상가예요. 상가. 사무실로 되어 있어. 근데 실제는 뭘로 쓰고 있어? 주택으로 쓰고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사실상 용도가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건축물 상가 건물로 돼 있어. 이렇게 사무실 학원처럼. 그죠? 근데 이걸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 그럼 얘가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얘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 누가 입증해야 돼? 본인이 입증, 본인이. 근데 그걸 입증받으려면 세무사에서 입증받으려면 쉬운 게 아니죠. 그럼 각종 서류부터 시작해서 막 이것저것 다 했어야 되는 거지. 인정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뭘 기억하셔야 돼? 공부상의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가 서로 다르다. 그럼 뭐가 우선이다? 사실상의 용도가 우선이다. 주택은 상시 주거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상시가 뭐예요? 평상시 거주 목적. 그러면 처음부터 지을 때 평상시 거주 목적이 아닌 건 주택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콘도, 합숙소 이런 것들은 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거주는 가능하지만 특정 세대가 계속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 되죠? 그래서 거기 270페이지 5번에 주택의 범위 나오죠. 1번 주택의 판정.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이라 함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서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용 건물 등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왜요? 사실상이 우선이니까 실제 용도가 영업용 건물이니까 주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콘도미니엄이나 공장 내 합숙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되고. 일단 거기 보시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2번 놔두고 여기 있죠. 토지. 이 토지도 비과세예요. 근데 이 토지는 무제한으로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무조건 면적 상관없이 비과세한다 그러면 대지 만평에 건평 20평짜리 집 쳐놓고 2년에 있다 팔면 그 대지 만평도 비과세가 된대. 그러면 세금을 누가 내겠습니까? 그죠? 그 한도가 있어. 그게 뭐다?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만약에 20평이다. 주택 정착 면적이.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주택 정착 면적이 몇 배? 5배. 도시적 밖에서는 10배까지만 부속 토지로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20평인데 바닥 면적이 얘가 도시지역이에요. 그러면 대지는 몇 평까지만 비과세 인정돼? 이거의 5배인 몇 배? 몇 평? 100평. 거기까지만. 도시적 바뀌면 이거의 10배인 200평까지 됩니다. 이 말은 웬만하면 부속 토지는 다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지가 100평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집을 지으면 건폐율이 보통 50%까지 나오죠. 그죠? 그럼 50% 나와도 50%까지 안 짓지만 그럼 여기다가 100평인데 여기다 20평 짓겠습니까? 더 넓게 짓겠지. 아무리 적어도 20평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지 100평이면 한 30평, 40평 나오겠죠. 그러면 20평만 줘도 몇 배? 15배니까 100평까지는 비과세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뭐요?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지. 근데 시골 같은 데는 막 대지가 더 넓잖아요. 막 200평 이렇게 되잖아. 근데 거기는 막 대신 뭐가 넓어? 바닥 면적이 넓잖아요. 근데 걔는 몇 배까지 돼? 10배까지 해주겠다는 거지. 거기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시골 가면 막 대지 100평에 곤평 40평 이런 거 많아요. 근데 매매가 2,500만 원 막 이러죠. 대지 100평에 곤평 40평인데 매매가 2,500만 원. 옛날에 저희 시골에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야 거기 누구네 집 있지? 거기 지금 팔라고 내놨대. 얼마인데요? 거기 바닥이 굉장히 넓거든요. 몰라? 100몇 평에 한 40평 나올 거야. 얼마야? 2,500만 원. 근데 안 산대. 비싸다고. 왜요? 시골에서는요, 그 사봤자, 시골에 왜 보통 다 어른들만 사시잖아요. 마당 넓어봤자, 눈 오고 그러면 쓸기만 힘든 거야. 둘이 그렇게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안 산다고. 지금 거기 사람이 안 산 지 오래돼가지고 거의 폐가처럼 돼 있죠. 날씨도 안 팔렸어요. 근데 누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기농에서 살다 치면 좋은데, 뭐 그렇지 않죠. 그렇게 누가 오나요? 말이 기농이지. 그죠? 근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죠. 왜? 자기 집도 있는데, 조그만 집에 사는 게 더 좋지. 치우려면 힘만 들지. 기온 떨어지니까 이제 넓은 집도 싫은 거죠. 눈 치우려고 봐 죽지. 그죠? 그러니까 안 살라. 마당 쓸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는 정착 면적이 몇 배? 5배, 10배. 근데 시골 가면 이런 집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게 사람 본체. 허가받고 쳤는데 시골 가면 마당이 넓으니까 여기다 문간방 하나 이렇게 짓는 거 그냥 무허가로. 이거 되게 많거든요. 얘는 허가받고 얘는 무허가요. 얘 10평짜리가 있어요. 자, 이러면 5배 빼달 때 주택 정착 면적이 몇 평이냐? 여긴 허가받은 거 20평이 있고 여긴 무허가 10평이 있어요. 정착 면적이 얼마일까요? 얼마로 계산할까요? 그 20평으로 계산할 것 같죠? 얘도 인정해줘요.
그래서 30평으로 가요. 그래서 요거의 5배, 10배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토지 그럼 보통 이렇게 외워요. 도시지역 안은 몇 배? 5배, 밖은 10배 이렇게만 외우거든요. 여기까지만 외우면 안 되고 뭘 꼭 기억해야 돼? 정착면적 계산 시 무엇도 포함한다.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5배, 10배인데 뭐라고요? 정착면적 계산 시 무엇도 들어간다?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한다. 하여튼 5배, 10배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270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10배라고 돼 있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 정착 면적 계산 시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한다. 이거 나중에 이제 강조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5배, 10배까지 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했죠? 이거 지금 듣고 막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생각했던 것들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단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머릿속에 있던 게 문이 탁 열리면서 같이 샥 빠져나가가지고 그죠? 저 밑에 있는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찬바람 싹 불면 머리도 개운해집니다. 정리가 확 되죠? 붙으면. 그래야 또 내일 와서 깨우는 마음으로 공부하러 오지. 그렇죠? 새롭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걸 채워가지고 가면 내일 오면 머리가 무겁잖아요. 여기 세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직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를 싹 비워주는 거죠. 깔끔하게. 그래야 내일 민법이죠. 공법? 내일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공법 하려면 공법이라고 하잖아. 뭐라니요? 공법 시간 들어오기 전에 머리를 비우고 들어라. 공짜나 빌공짜. 머리를 비우고 들어라 이거야. 그죠? 내일이 내일 금요일이군요. 그걸 비우고 갔더니 또 내일 또 비워야 돼요. 왜? 모레 또 공시법이죠. 그 공시법 그게 또 비우고 와야 돼요. 연장 공공이네. 계속 비워야 돼요. 골치 아프구만. 토요일날이 공시법이죠. 맞아. 그렇죠? 구씨가 강의를 잘 하시니까 그래서 잘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가구가 나오죠. 다가구 겸용주택이 나와. 이거는요. 용어만 정리하고 갈게요. 내용 말고. 다가구 주택 뭔지 아시죠? 알긴 알죠? 이게 그러면 물어볼게요. 다가구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일까요? 공동주택일까요? 단독주택이요. 단독주택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룸. 그죠? 원룸 같은 거죠. 원룸 거. 그죠? 요걸 이제 원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원룸이 이렇게 있어. 방이 12개야.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걸 갖다가 이게 갑 거예요. 갑이 세를 줬어. 12개. 그죠? 방 12개인데. 그럼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있다가 이거 하나 있어요. 갑은 이거 하나 있는데 세를 주고 여기 자기가 주인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2년을 보유하고 팔았어.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가 되죠? 2년. 근데 얘는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방 12개 원룸. 원룸 혹시 파는 거 못 보셨나요? 그럼 만약에 얘가 원룸이 비과세가 안 된다고 쳐봐요. 원룸이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얘는 1주택이 아니란 얘기죠. 방이 여러 개니까. 그럼 그 얘기는 얘를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고 이거 하나하나를 방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방이 12개네. 그럼 원룸 갖고 계시면 1세대 12주택이네. 그럼 원룸 팔면 세금으로 죽으라는 얘기네. 너 원룸 팔면 너 죽어. 그럼 누가 원룸 매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도 사겠어. 왜? 샀다가 죽으라고? 나중에 팔 때 어떻게 돼? 방이 12개면 12개. 근데 나는 12개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 또 있어? 여기 반지하 또 넣었어요. 반지하 4개 넣고 또 뭐 했어? 무허가로 옥탑 2개 넣었어요. 18주택이네. 이름도 발음도 안 좋네. 18주택. 죽는 거죠. 18소리 나온다니까 이거. 이거 아닌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원룸의 옥탑은 다 무허가입니다. 그죠? 옥탑은 다 무허가. 왜? 단독주택은 3층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층수 올라가면 4층이죠. 근데 전부 다 원룸은 웬만하면 다 옥탑이 있죠. 왜? 이것만 가지고 월세가 안 나오니까 방 빼는 거죠. 2개 넓게 2개 하나나. 그죠? 이건 다 무허가예요. 근데 봐주는 거예요. 원래 이건 뭐 해야 돼? 철거해야 돼. 무허가니까. 안 하면 원래 원주시 알면 뭐 해야 돼? 이행강제금 물려가지고 안 하면 가야 되거든. 근데 안 해요. 왜? 먹고 살라고 하는 거니까 놔두는 거야. 이거 규제하기 시작하면 전국의 모든 원룸은 다 걸려요. 대한민국의 모든 원룸은.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로는 100층을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원룸을 방을 많이 말고 올리지 말고 밑으로 지하로 100층을 만들어. 그래서 세를 줘. 5위는 3층이야. 밑에는 100층이고. 그럼 몇 층이요? 3층. 아시죠? 건축법에 나오죠? 층수 계산은 뭐요? 지상층만 계산하는 거예요. 지하층은 층수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3층이다. 그럼 지하 반지하 넣는 이유가 뭐예요? 반지하는 넣으면 얘는 층수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몇 층짜리 건물이야? 3층짜리 건물이 되는 거지. 여기를 넣는 거야. 근데 반지하 넣어야지. 완전 넣으면 또 스키 차니까. 그죠? 그러니까 방 4개 빼는 거지. 근데 여기 싸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얘는 뭘로 봐? 그럼 양도세에서 얘를 갖다가 단독주택으로 봐야 되겠어요? 공동주택처럼 각각을 방으로 봐야 돼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야 되겠어요? 전체를 하나로 봐야죠. 그래서 얘는 뭘 받아? 이 원룸 하나 갖고 있다가 2년 있다 팔면 얘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은 양도세의 경우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는 뭐 한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맞는 거죠. 근데 이거 뭐예요?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땡!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문이 은근 잘 나와요. 왜냐면 얘가 여기만 나오면 딱 괜찮은데 원룸을 샀어. 그죠? 그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재산세가 나오잖아. 그러면 재산세는 다가구 주택을 얘처럼 단독으로 보느냐 공동주택 보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 기준과 재산세 기준이 달라요. 다가구는. 근데 이 지문이 툭툭 잘 나와요. 양쪽에서. 나중에 확실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따로 정리하면 한꺼번에 또 정리를 해주니까 제가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그죠? 일단 다가구가 이런 거다. 그죠? 기본 원래 건축법상은 뭘로 본다? 단독주택인데 세법상 기준을 적용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거를 원래대로 단독주택으로 봐서 기준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있어? 원래는 단독주택인데 세법 적용할 때는 공동주택처럼 각각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가. 근데 그게 세목에 따라 재산세냐 양도세에 따라 달라진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이 말 있죠? 겸용주택이 나오죠.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상가주택 같은 경우 상가주택.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건물이 하나인데 거기가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주택, 상가 이런 거 팔았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죠.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면 얘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판단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겸용주택은 나중에 이제 얘도 이제 틀려요. 재산세하고 양도세하고 다른데 참고로 양도세를 뭐로 얘기를 하면 얘는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뭘로 봐? 전체를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주거용이 크면 무조건 전체 주택이에요. 얘가 만약에 얘가 60이고요. 얘가 40이에요. 주택이 60이고 상가가 40이에요. 그럼 뭘로 봐? 전체 다 주택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하나 갖고 계세요? 근데 2년 이상 보유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얘까지 전부 다 뭘 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해 가시죠? 클 때만. 근데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게 따로따로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주거가 크면 전체 주택으로 본대. 상가가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본대. 말이 안 되는 거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주택인데 얘까지 상가로 보면 얘도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클 때만. 그죠? 클 때만. 이것도 나중에 헷갈리게 돼 있어요. 왜? 재산세가 좀 틀리거든요. 근데 상가주택은 어쨌든 주거 부분이 크면 전체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올해 시험 문제에 이제 요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 그러니까 과세 면적을 구하는 거죠. 비과세 과세 면적이 틀리잖아요. 토지하고 뭐 면적 구하는 게 나왔었죠. 올해 이제 기출문제, 계산 문제였습니다. 겸용주택. 그죠? 어쨌든, 겸용주택 말 그대로 상가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게 있다. 다가구도 있고, 겸용주택도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273페이지, 거기, 고가주택 나오죠? 고가주택. 아까 했죠? 뭐만 기억하시면 돼? 고가주택은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 그죠? 뭘로요? 실거래. 그죠? 실거래까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진도는 뭐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4번은 다음 주에 정리를 하시고요. 오늘 배운 거 잠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거기 4번에 이제 2년 이상 보유부터 하고요. 자, 오늘 배운 거 이거죠? 양도세, 과표 계산 배웠죠? 자, 순서 한번 볼까요? 양도, 가액에서 뭘 빼줘요? 예, 성비 쓴 거 빼주면 남으면 세금 낸다겠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여기서 뭘 빼죠? 물가 변동은 장기간 보유하면 특별히 공제한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해주면 얘는 뭐가요?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차별 없이 다 해주는 기본 공제해주면 걔가 뭐다? 과세 표준이 된다. 그죠? 뭐 별거 아니죠. 자, 여기는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 플러스 양도비.
이걸 묶어서 우리가 필요 경비 그럽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할 것은 얘는 실거래가, 기준시가, 기준시가인데 실거래가 입증을 해야 되는 입증이 안 되거나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양도차익을 추계조사 결정 경정을 한다고 했죠? 이때 취득가액은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매, 감, 환, 기. 매감환기. 지금은 입에 안 붙이면 자꾸 하면 그만 붙어요. 매감환기, 매감환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매, 감, 기인데 주의할 건 순서 절대 바뀌면 안 되고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환산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 경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 장기와 기본 공제는 둘 다 장기는 보유 기간을 따지죠. 몇 년 이상? 네, 3년 이상 해야 되는데 기본 공제는 자, 장기는 그렇고 기본은 보유 기간 안 따진다 그랬죠. 얘는 공제 대상이 특별 공제이기 때문에 다 안 해주고 특별히 누구?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조합원, 입주권만 해줍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기 때문에 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기간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고 보유는 얘는 대상은 얘는 뭐였어요? 기본은 다 안 따지고 무조건 대상 전부 다 공제받을 수 있다. 둘 다 공통으로 안 되는 건 뭐다? 미등기. 얘도 미등기는 안 되고 얘도 미등기는 안 돼요. 주의할 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는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개정상은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공제를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했죠? 공제율 그래요. 얘는 얼마? 일반적인 자산은 3년에 3, 3은 10. 뭐에 대해서? 양도 차익의 10%. 10년 넘어가면 양도 차익의 30% 공제받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1년에 몇 프로? 8%씩 해서 38은 24. 그래서 10년 넘어가면 양도 차익의 80%. 그죠?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기본공제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된다 했죠. 그래서 금액이 작다. 금액으로 공제합니다. 공제.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이때 소득별은 주식 빼고 토건 부기 4개 묶어서 1년에 250, 주식 따로 연 250 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과표 결정되면 거기다 뭘 곱해?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면 된다. 세율은 보유기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미등기 70%, 1년 미만 보유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38%로 갑니다. 근데 주택하고 입주권은 다르다겠죠? 주택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하면 40%, 1년 이상이면 6에서 38%로 가고 기타 자산은 보유 등기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무진세율로 간다. 그죠? 세금 뭐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 배웠죠? 비과세는 세 가지가 비과세가 있다. 하나가 뭐예요? 파산, 선고, 처분소득이고 두 번째는 뭐 있어요? 농지의 교환과 분합인데 농지 교환 분합은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금액 조건은 기억하시라 했죠?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어떻다?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세대 1주택 그리고 토지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 그랬죠? 자, 이때 보유기간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 공부상으로 따지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출일을 가지고 따진다 그랬죠? 그러면 1세대 구성이 먼저 돼야 된다. 세대 구성은 어떻게 돼야 되죠?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러니까 저를 중심으로 직계 위아래가 다 되는 거예요. 위아래 옆에.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제 자식, 그 다음에 제 좌우는 누구예요? 형제, 자매. 그죠? 형제들도 같은 세대원이에요. 같이 살면. 그 다음에 와이프 기준으로 직계 좀 위아래 옆에 그런 거 뭐예요? 장인, 장모. 와이프의 자식은 내 자식이 똑같으니까 그렇고 옆에 뭐예요? 형제, 누구? 처남, 처제. 다 같이 살면 뭐예요? 동일 세대원이에요. 같은 주소에 살면. 주소만 다르면 별도 세대. 별거 없어요. 처남, 처제 같이 살면 동일 세대원이야. 근데 뭐만 하면 돼? 주소만 옮기는 순간 별도 세대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주소가 같이 돼 있어야 된다. 근데 배우자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배우자는 예외를 하겠죠? 주소가 같이 돼 있건 달리 돼 있건 이혼하지 않는 한은 뭘로 봐? 항상 동일 세대원입니다. 심지어는 이혼했는데 같이 살아. 그런 경우는 동일 세대로 봅니다. 위장이혼 같은 거 하거든요. TV 갖고 오면 그러잖아요. 위장이혼해가지고 남편이 재산 체납했으니까 막 TV 쫓아가니까 난 재산 없다. 부인한테 다 돌려놓고 재산을. 그럼 이혼했다 그래. 그럼 이혼해서 같이 살면 안 되잖아. 가만히 같이 살아. 이혼만 하고.
그리고 여전히 뭐 받으러 다녀? 세 받으러 자기가 다녀. 옛날에 38 뭐 시세금 기동돼가지고 TV 많이 나왔었죠. 그럼 되게 많습니다. 그런 놈들. 집에 돈 없다는데 막 금고 보니까 금 두꺼비부터 시작해서 막 금 송아지 두꺼비 막 개구리 막 다 있어 막. 그죠? 막 시계도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리고 돈 없다고 막. 예, 참 문제죠 문제. 사기나 치지 마야 되는데. 어제 뉴스 보셨죠? 어떤 저기가 월세인데 전세가 속여가지고 몇십 명한테 뭐 30매덕, 40매덕 사기쳤어. 그런 나쁜 놈이라기는 나쁜 놈이 아니라 나쁜 년이라고 돼요. 여자 그랬다네. 업자인데, 중개업자.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업자가 사기꾼을 욕먹는 거야. 근데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극히 일부가 그런 거예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근데 걔 때문에 욕먹죠. 뉴스 딱 나와가지고 또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여간에 중개업자가 문제는 아니죠. 좋은 것도 더 많잖아. 근데 그런 사람 꼭 있는 그런 걸 하면 안 돼.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 서민들이잖아. 전세금 큰근히 모아가지고 전세금 1억씩 있다니 그거 다 날려가지고 그 나쁜 진짜 저 같으면 진짜 나는 내가 만약에 그 똑같이 당했으면 저 가만 안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기 당했어 그 여자한테 그러면 가만 안 둡니다. 나는 무슨 수를 써 찾아가서 어떻게 하지? 받아내든가. 그걸 놔두면 안 됩니다. 감옥 들어갔다 나온 게 문제가 아닌 거죠. 나왔어. 그럼 나는 어떻게든지 받아요. 저 같으면. 가만 안 둬. 그게 맞잖아요. 똑같이 당해야지. 사기를 쳐도 어떻게 그런 걸 쳐. 있는 사람 같이 해야지. 삼성 이건희한테 가서 사기 쳐. 나는 뭐 사기 뭐 10억, 100억 해봤자 뭐 표시도 안 나. 그런 걸 사기 치야지. 어디 이상한 걸 다단계 막 이런 게 있어. 그죠? 배우자. 항상 동일세면. 자,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했죠? 몇 살? 30세 이상이면 되고 경력성은 있다 했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길게 나와요. 제재 생기면 수정 저거 나오면 그 무조건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걔가 주택을 가진데 주택 판단은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뭘 가지고 사실상의 용도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는 상시 주거 목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콘도나 합숙소 등은 주택이 될 수가 없고 토지는 무제한되는 건 아니라겠죠? 자, 도시적은 정착 면적의 5배, 밖은 10배까지만 되고 정착 면적 계산 시 무엇도 포함한다.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한다.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세는 뭘로 본다? 원래대로 단독주택 취급을 한다. 그렇죠? 겸용주택은 상가주택 같은 거 얘기하는데 주거 부분이 크면 뭘로 본다?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주,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일찍 끝냈습니다. 50분 하고 다음 주에 그 인원 이상부 있죠? 이게부터 나머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요? 문제는 좀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잘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고 오세요. 제가 뭐 여러분 집이 끝나고 바로 가시지만 저는 항상 좀 있으니까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저 학원에 있으니까 나중에 풀어보시고 의문하는 거 있으면 꼭 질문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